공부법은 과잉 상태입니다. 사실 이 공부법이라는 건 요즘에는 책만 읽어봐도 유튜브만 검색해봐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결국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성적의 차이가 만들어지는 건 공부법의 유무가 아닙니다. 결국 이 공부법이라는 건 누구나 쉽게 손에 잡을 수 있지만 이 공부법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얼마나 잘 활용을 할 수 있냐, 성적이 떨어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멘탈을 부여잡고 열심히 끝까지 완주를 할 수 있느냐, 그 공부 정서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결국에 초등 시기, 중등 시기에 하는 습관들, 공부 정서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우리가 대학 입시랑 바로 연결되는 고등 3년을 잘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런 특징들이 고등 시기에 있기 때문에 초, 중등 시기에 이런 것들을 미리 해두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 초중등 학부모님들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에서 태어나서 지방 일반 중학교, 지방 일반 고등학교를 거쳐 지금은 중앙대학교 의대를 다니고 있는 임민찬입니다. 저는 의대생으로서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총 600명이 넘는 초, 중고 학생들을 상담을 해왔고요. 총 3권의 책을 썼고 이번에는 공부는 멘탈 게임이다 라는 책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공부 정서라는 키워드인데요. 근데 제가 공부 정서를 말씀을 드리면 유초등, 중등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를 높여주려면 아이가 공부를 원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싫어하는 과목은 아예 접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실제로 공부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초등 아이들은 단원평가 시험을 보죠. 하지만 이 단원평가는요, 예전에 비해 무게감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학교 시험 자체도 쉽고요. 이 단원평가를 학생들이 무게감을 느끼지 않아요. 단원평가에서 한두 개를 틀리더라도 실수를 줄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90점을 넘었다는 생각에 만족을 해버리고, 특히 100점을 맞으면 전교 1등을 했다는 생각에 오히려 공부를 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초등 아이들, 중등 아이들은 공부를 원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그 말 자체는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만 시킨다. 그 말도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물리학과에 가고 싶다고 해서 물리 성적만 잘 보면 되는 구조가 아니고요.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해서 수학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과목에 대한 성적을 대학에서는 평가합니다.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는 내가 좋아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과목도 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공부 정서를 지킨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때는 전혀 싫어하는 과목을 배제를 시키다가 갑자기 중학교 때 싫어하는 과목을 공부하게 한다? 오히려 그게 더 공부 정서를 해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초, 중등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올바른 공부 정서라는 건, 첫 번째는 공부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과목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과목도 열심히 해야 한다라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공부라는 건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라면 누구나 해야 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것. 세 번째는 고등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 상태로 초등, 중등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대비를 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공부 정서, 그리고 우리 아이의 공부 정서를 지키는 길이라는 거죠. 결국에 초등 시기, 중등 시기에 하는 습관들, 공부 정서를 높이기 위한 방법들은 우리가 대학 입시랑 바로 연결되는 고등 3년을 잘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저는 오늘 이런 특징들이 고등 시기에 있기 때문에 초, 중등 시기에 이런 것들을 미리 해두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 초중등 학부모님들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등 시기 독서의 중요성입니다. 고등학생 때는요, 수행평가가 40% 이상이 반영될 정도로 내신 시험에서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책을 매개로 하게 되는 활동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 책을 읽을 시간이 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내신 공부하랴, 수능 공부하랴, 수행평가하랴 책을 읽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 많은 고등학생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열심히 읽어두었던 책들을 바탕으로 특히 중학교 때 고등 수준의 필독서까지 읽어두고 고등학생 때는 새로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읽었던 책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활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 독서 습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공통으로 강조를 드리는 건 바로 문학책과 지식책의 조화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도 문학 작품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소설은 워낙 분량이 길다 보니 소설의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잘라서 실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를 통해서는 소설의 이론을 배우고 소설의 특징을 배우는 데는 당연히 좋겠지만 이 소설이라는 게 아이의 장점이자 아이의 흥미가 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이르는 하나의 완결된 작품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반전이 있네, 여기에서 갈등이 있네, 여기에서 사건이 발생하네, 그걸 아이가 직접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책을 제가 강조드리는 거고요. 문학책만큼 중요한 게 지식책입니다. 이 지식책이라는 건 과학, 기술, 역사, 사회, 경제, 철학 등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이 팩트를 기반으로 한 책을 말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 국어에서 가장 큰 양대 산맥이 문학과 이 비문학, 이 지식책에 해당하는 내용인 만큼 둘 다 잘 챙겨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어떤 걸 하는 게 좋냐면 실제로 저도 저희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것들인데 이렇게 거실에 두 개의 상자가 있었고요. 하나의 상자는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을 넣는 상자였고 나머지 하나의 상자는 제가 재미없게 읽었던 책을 넣는 상자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초등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분야의 책을 좋아하고 어떠한 분야의 책을 싫어하는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초등 아이들이 책을 하나 읽을 때마다 부모님이 말로 민찬아, 그 책 재밌었어? 재미없었어? 괜찮아? 별로야? 말로 물어보면 아이들 중에서는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두 개의 상자를 만들어서 좋아하는 책, 싫어하는 책 넣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 싫어하는 분야의 책들을 모아두게 되면은 아이가 특정한 분야, 과학만 싫어한다던가 문학책에 흥미가 없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초등 저학년 때 발견을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책들을 잠자리 독서 시간에 부모님이 아이한테 같이 읽어주고 아이가 어려워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분야의 책을 발견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학습 만화를 매일 읽어서 걱정인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매주 월요일만큼은 학습 만화 안 읽는 날 이런 식으로 루틴으로 만들어 주던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과학 분야의 책을 너무나도 싫어한다고 하면 매주 일요일은 과학 분야의 책만 읽는 날 이런 식으로 루틴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 고학년이 되면요. 더 이상 잠자리 독서의 형태는 아니겠지만 부모님과 아이들이 공통책 한 권을 정해서 각자 한 달 동안 그 책을 읽고 한 달이 지나면 모여서 그 공통책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잠자리 독서만큼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그 한 권의 책으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연결되는 그 기분을 공통책 한 권을 통해서도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고등 시기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제가 입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입시가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수능은 문과 친구들은 사회 과목만 수능을 보기 때문에 이과 친구들이랑 과학 경쟁을 할 일이 없었고요. 문과 친구들이랑 사회 경쟁을 할 일이 없었다는 거죠. 하지만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부터는 수능을 볼 때 문과, 이과 구분 없이 공통으로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에 대한 과목을 수능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이과라고 해서 암기 과목을 소홀히 하고 문과라고 해서 과학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과목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걸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싫어하는 과목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초등 시기에는요. 제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학습 만화입니다.
제가 학습 만화 말씀을 드리면 많은 초등 학부모님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 학습 만화를 만화 위주로만 빠르게 대충 읽는 것 같아서 정작 이 지식적으로, 학습적으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인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학습 만화라는 건 당연히 학습적인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학습적인 도움이라는 건 사실 학습 만화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줄글책이나 교과서나 문제집을 통해서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습 만화는 학습적인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 분야, 그 과목에 대한 흥미만 줄 수 있다면 학습 만화의 역할을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과목이 없도록 하려면 특정 분야에 대한 흥미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 학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역사,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에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에게 흥미를 주기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시중에 거의 없어요. 과목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켜주는 역할을 학습 만화가 해줄 수만 있다면 학습 만화의 역할은 다 하는 거니까 학습적인 도움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학습 만화를 몇 학년 때까지 어느 범위까지 읽혀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거든요. 근데 다른 과목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정리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역사랑 과학만큼은 6학년이 되더라도 아이가 계속해서 읽고 싶다고 하면 그대로 계속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는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역사라는 과목은 용어에 익숙해지고 흐름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역할을 역사 학습마다가 해줄 수 있다는 거고요. 이 과학은 사실은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사회랑 과학이 시작되지만 초등학교 내내 사회랑 과학은 둘 다 기타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 갈수록 사회랑 과학이 가는 방향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우리 사회는요, 사회경시대회, 사회영재원, 사회선행, 사회심화 이런 말들 없거든요. 나 초등학교 6학년인데 나 벌써 고등사회 시작했어. 이렇게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과학은 어때요? 과학경시대회, 과학영재원, 과학심화, 과학선행 이런 말들이 다 있거든요. 결국에 사회는 왜 선행이나 심화가 없냐면 100% 암기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중학교 사회는 중학생이 되어서 암기하면 되고요. 고등학교 사회는 고등학생이 되어서 암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과학은요, 암기에 이해까지 더해지는 과목이다 보니까 남들보다 먼저 이해를 하려고 선행이나 심화와 같은 말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만큼 초등 시기의 과학은 흥미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과학 학습 만화이기 때문에 과학도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더라도 아이가 읽고 싶다고 하면 계속해서 읽게끔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 학습 만화는 대표적으로 설민석의 한국사 대모험, 용선생 만화 한국사 이런 책들이 좋고요. 그리고 과학 학습 만화는 내일은 실험왕이랑 내일은 발명왕을 제가 초등학교 때 잘 읽었었고요. 실제로 이 두 권의 만화책은 실험 키트도 따라오다 보니까 만화책에 나왔던 실험을 직접 해볼 수 있던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흔한남매의 과학탐험대, 노치마 과학 시리즈도 다 좋으니까 역사랑 과학은 잘 활용을 해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학습 만화를 읽다가 바로 특히 과학이든 역사든 이런 것들을 바로 줄글책 형태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학생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만화를 갑자기 끊어버리고 바로 두꺼운 줄글책 형태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만화 형태에 익숙해져 있다가 바로 두꺼운 줄글책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의 싫어하는 분야에 흥미를 더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중간 역할로 우리 아이의 흥미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잡지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이 잡지라는 건요, 학습 만화가 가지고 있는 만화적인 요소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줄글책의 두꺼운 형태가 아니라 두세 페이지의 줄글 기사 형태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아이들이 쉽게, 특히 싫어하는 과목에 대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시사 잡지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라면 독서평설 첫걸음이라는 잡지가 있고요. 초등학교 고학년은 시사원정대,
초등 독서 평설, 위즈 퀴즈가 있으니까 요즘에 도서관 가면 다 대여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빌려서 세 개 중에서 아이한테 맞는 잡지를 찾아서 읽혀주시면 좋겠고요. 과학 잡지는 대표적으로 과학소년이랑 어린이 과학동화가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은 과학동화라는 잡지도 좋습니다. 수학은 어린이 수학동화 되게 좋고요. 그냥 수학동화라는 좀 더 고학년 대상의 잡지도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가 싫어하는 과목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학습 만화, 그리고 잡지, 그리고 영화까지 이런 것들을 두루 활용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